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지난 해당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오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찬성 강원도 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강정호 강원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신경호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가 거의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아마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얼마 전이죠. 주희연 기자의 리포트가 조금 전에 나갔는데 교육청의 한 간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먼저 강정호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근거가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거나 누구를 지지했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의 주장을 보다 보니까 그 정도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발적인 협조와 묵시적 간행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양심 고백을 하신 분이 도교육청의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가 끝나고 3년이 지났고 지방선거가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왜 이런 폭로를 했는지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단순 이제 정보 제공인지 선거 개입인지는 좀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전찬성 의원님. 예, 우선 도민 여러분께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강원교육과 각 학생의 미래에 대해서 매진해도 모자른 상황에 교육감과 이 교육청 조직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러한 실수들을 연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양심 고백을 한 최준호 협력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 사무장 출신으로 그동안 교육감과 두터운 사이로 좀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고백이란 공익적 목적에 있어서 용기를 내주셔서 그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지난 교육감 선거 때 교육청 공무원들이 신경호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랑 정책을 주고받고 또 공약을 만드는 데까지 관여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한마디로 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상황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이 선거 캠프와 정책 자료를 오가며 심지어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 문건까지 전달을 했다면 그건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은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아주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원도의 교육정책 추진에 좀 악영향이 많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있죠. 예. 말 그대로 이 바람잘 날이 없는데요. 이 현재 신경호 교육감은 다른 재판 문제만 해도 이 교육청 전체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양심 고백까지 있으면서 엎친 데 덮친 격까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인데요. 제일 먼저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고3 학생들과 그 가정들에 대해서 큰 우려의 발생이 좀 생각됩니다. 교육감 부정선거 의혹에 있어서 계속되는 언론 노출 그리고 거기에 선거 사무장이었자 현재 교육청 협력관의 양심 고백까지 적어도 고학년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 이렇게 교육적이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충격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정호 의원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교육 정책 추진에 좀 많은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이제 전찬성 의원님의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좀 보태고 싶은 거는 일단 교육감 측의 의견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없었다는 부분이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었다는 해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가 벌써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는 봅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강원 교육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년 학생 수가 한 3, 4천 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는 1,000개 학교가 안 되고 있고요. 학생 수가 15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강원교육의 슬로건이 마음껏 펼쳐라. 그리고 지표였던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교육감 이슈도 있고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조금 낮다는 맞습니다.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 얘기가 좀 몇 번 나왔었죠. 네, 이번에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죠.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직선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 정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쉽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긴 합니다. 우리가 교육감님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전에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셨고 그 다음에는 교육위원님들, 그 다음에는 학교 운영위원님들이 선출을 하다가 주민들이 직접 뽑기 시작한 게 2007년도에 부산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이 선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과도한 선거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도민들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무효표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우리가 개선해야 되거든요. 뭐 러닝메이트 제도 같은 것도 나오고 있지만은 도민들과 교육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의견을 우리가 함께 수렴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또 이제 직선제를 갑자기 놓아버릴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요. 예. 예, 전찬성 의원께서는 교육감 직선제 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교육감 직선제는 원래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아서 자율성을 높이고 또 이 민주성을 높이는 그런 책임에 있는 직선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을 보면은 선거 과정에서 돈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치 세력과의 결탁 부분이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실제로 2022년에는 당선된 전국의 다른 교육감들도 현재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진보 교육계나 이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비용을 크게 줄이고 또 후보 자격과 검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불법 선거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육행정 전문가들이 이런 정치적으로 좀 쏠릴 수, 이권 개입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선거를 잘 준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